저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 110페이지를 보세요. 110페이지. 기본서는요, 281페이지요. 그래서 소유권 일반에서요, 상린관계까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요, 오후에 특강을 할 때요, 114페이지요, 취득시효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는요, 소유권 한번 보시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소유권 있죠? 이렇게 소유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유권은 뭐냐면 소유권은 이것은 권리거든요. 권리. 소유권은 권리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먼저 뭐가 있냐? 먼저 점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처분하는 권능이 있어요. 처분 권능이요. 이 세 가지가 묶여있는 것을 뭐란다? 우리는 소유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이것을 뭐란다?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세 가지를 다 지배한다. 전면적 지배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서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은 별개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혼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혼일성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 있죠? 여기 소유권 있잖아요. 이 소유권, 이것은 뭐냐면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죠. 항구성이 있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소멸시효요.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또 뭐가 있냐?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탄력성. 그래서 완전한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요, 우리가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처분이 있는데 유치권이 있단 말이죠. 유치권이 있으면 소유자는요,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유치권이 없어지면요, 다시 점유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유치권이 있다, 점유를 못 하다가 그러면 유치권이 없어지면 다시 점유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완전한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점유로부터 뭐가 나온다? 점유로 유치권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용익권으로부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처분으로부터 질권하고 저당권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한물권은 소유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제한물권은 처분, 즉 저당권은 세 가지 중에서 처분 권능만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제한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물권이요. 알겠죠? 제한물권 이렇게 얘기를 해. 제한물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제한은 뭐를 제한하냐?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갑의 건물이죠. 갑은 1층부터 3층을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 만약에 1층을요, 을에게 전세를 준다. 전세를 주면은 갑은 2층하고 3층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갑이요. 그러니까 전세가 들어옴으로써 소유권이 어떻게 해서 제한을 받고 있죠. 우리 이것을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을 제한물권이다. 따라서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요. 뭐라고 표현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봐봐요. 전세권자가 없어지죠. 전세 기간이 없어지죠. 그럼 소유권이 다시 원상태로 다시 복귀가 되죠. 원상태로 쫙. 이것을 뭐라고 한다? 탄력성이다. 이렇게. 완전한 일로 가려고 하는 성질. 그것을 뭐라고 한다?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고, 여기 보면 권리잖아요. 권리. 이 소유권은 권리고, 권리는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권능은 권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능은 권리는 구성 요소고,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고, 하는 것. 알겠죠? 그래서 권리하고 권능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린관계하고 취득 시효하고 공동소유가 중요하고요. 소유권 부분은 최소한 2문제 이상 3문제까지 나온다. 첫 번째가 뭐냐? 상린관계다 이 말이죠. 상린관계요. 상린관계는 첫 번째 이름요. 뭐부터 뭐냐? 주의토지 통행권부터 먼저 보자 말이죠.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냐면 이렇게요. 길이 이렇게 공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가 이렇게 인접해 있는 거예요. 인접. 그럼 이건 갑의 토지고 이건 을의 토지잖아요. 그럼 을의 토지는 뭐다? 포위된 토지죠.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그것은 위요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맹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요, 길을 좀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한다? 주의토지. 주의토지를 뭐 한다?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 한다?
권은 권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하고 우라고요, 이 부분에다가 길을 내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를 했는데 저기에 보니까 돌담이 있어. 만약에 방해물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방해물이 있으면 적법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도 이것은 철거를 해야 돼. 철거. 적법하게 설치가 돼도 철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방해물이 항상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제거 또는 뭘 한다? 철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 진흙탕이다. 저쪽에서 길을 내기로 했는데 길이 너무 진흙탕이에요. 그럼 뭐냐? 도로를 새롭게 개설할 수도 있고요. 포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갈을 깔거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통행한다는 말이 뭐죠? 통행은요, 현재 이용 상태, 현재 이용 상황이요.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끔 통행하는 거, 현재에 맞게끔, 현재. 그런데요, 여기 현재에 맞게끔 하는 게 있다 하기 때문에 장차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건축법상 도로 폭이 4m거든요. 그럼 반드시 4m를 인정할 필요는 없고 현재에 맞게끔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미 과거에 통행로가 이미 있어요. 근데 통행로가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좁아. 그러면 다시요, 좀 더 통행로를 넓혀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통행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새롭게 통행로가요, 새롭게 여기서 뭐가 되냐? 개설이 돼, 개설이 되면 어떻게 돼요? 통행로를 뭐한다? 폐쇄하면 되는 거예요. 개설되면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옛날에는 여기가 통행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가 통행로가 있었는데 의리한 사람이 일부러 여기다가 건물을 딱 지어가지고 자기가 통행로가 있는데 통행로를 막아놓고 통행로가 없으니까 다시 연결해달라.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통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걸어다니는 거죠. 남의 땅을요. 그러니까 이러면 걸어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땅을요, 배타적으로 지배하면 돼야 안 돼요? 배타적으로 지배하면 돼야 안 돼? 지배하면 안 되죠. 배타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걸으면 되냐 되겠죠? 만약에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갑은들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토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갑을 뭐라 한다? 갑을요, 통행지 소유자라고 그래요. 영어를요, 통행지 소유자요. 그 다음에 을을 뭐라 한다? 을을요, 주의 토지 통행권자. 이렇게 얘기해. 주의 토지 통행권자요. 그러면요, 이 을은요, 남의 땅을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있다? 보상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보상을 하지 않죠? 보상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이 될 뿐이에요. 채무 불이행이란 말은 갑은 을을 상대로 지료를 달라고 청구하고 안 주면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뭐 하면 안 된다? 폐쇄하면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을의 편의를 위해서 통행로를 옮겨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만 갑의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가 생겨요. 저기에 온천수가 개발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동. 그런데 만약에 을이 보상을 했어요. 을이 돈으로 다 보상했어. 을이요, 여기다 통행료를 놓고 나서 한 달에 10만 원씩 주기로 해서 을이 계속 지금 돈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 그러면 허락받은 자가 누구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허락받은 자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요,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갑이 한 사람 것이 있고요, 이 토지가 갑하고 을하고 공유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부를 양도해요. 일부를 양도하고, 또는 여기는 공유물이 분할이 돼요. 분할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토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토지가. 여기는 갑이고요, 여기는 을이 가져간 거예요. 이 갑하고 을하고 공유를 분할했더니 이렇게 되고요. 갑이 땅이 너무 크니까 일부만 잘라가지고 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갑한테요, 링지가 생겼죠? 갑한테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양도 당사자, 분할 당사자가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통행권이고요. 만약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처럼 이것을 특별 승계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특별 승계인하고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 일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토지 통행권은 일반적으로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이 말. 유상. 그렇죠? 유상 통행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유상이고요. 그 다음에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는 뭐가 된다? 무상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승계는 뭐가 된다? 유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 주의토지 통행권이고 이것을 상린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제 보자 말이에요. 상린관계. 상린관계라는 것은 상린관계에서 인접해야 돼. 반드시 땅이 인접해야 돼요. 인접하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 다음에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서 이것을 우리 뭐란다? 상린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린권은요, 소유권의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의 내용. 알겠죠? 그러니까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접을 해야 돼. 땅이 떨어져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인접해야 되기 때문에 뭐는 안 돼요? 격지. 땅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은요, 토지하고 뭐를 얘기한다?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죠. 소유권은요,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요. 이런 사람들도 뭐다? 인조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내용이죠. 소유권의 내용이라는 것은 별도로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독립한 물건이 아니고 소유권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독립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등기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어. 상린관계는 법에 나와 있다. 법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우리가 보면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상린관계를 주장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갑의토지고 의뢰토지고 의뢰토지가 명지죠? 의뢰토지 위에 건물이 하나 있더라 이 말이죠. 이 건물, 왜냐면 토지하고 건물이니까요. 인접하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자도 갑한테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이때 청구할 때는 뭐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 상린관계를 주장할 때는 어떻게 주장한다?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다. 주장을 해야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그럼 큰일 나. 소유자를 대위한 것이 아니고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지역권이라는 거죠. 지역권이요. 지역권 이런 거 있죠. 지역권. 그럼 지역권은 뭐예요? 지역권은 반드시 격지가 아니죠. 지역권은 인접해도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격지 떨어져도 되고 여기는 지역권은요 뭐만 된다? 토지만 되고 지역권은요 이 모든 것이 다 되죠. 다 되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요 소유권이죠.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그럼 여기는요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여기는요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아니죠. 독립한 물건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요 지역권은 독립한 물건이죠. 독립한 물건이니까 별도로 등기하고 등기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아니고 뭐라 한다? 법률 행위죠. 지역권 설정 합의에 대해서 등기하면 독립한 물건이 되고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러니까 지역권은요 여기 보면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고 요역지에 누구?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요역지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뭐란다? 상린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끔 상린관계하고 지역권하고 비교하는 것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강의 노트에 110페이지, 111페이지하고 112페이지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럼 120,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면 111페이지 봐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주의토지 통행권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요, 기본서 286이라고 써. 기본서 286.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밑에 112페이지.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여기 됐죠? 그래서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를 뭐라고 쓰냐? 기본서 291이라고 써. 112페이지 보면 가운데요.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죠? 거기가 291페이지라고 쓰란 말이죠. 썼어요? 알죠? 이제 이걸 이제 가지고 나오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이제 보면 마지막으로 조금만 보면 뭘 보냐면 상린관계에서 세 가지 이런 봐봐요. 우리가 그냥 소유권하고 토지 소유권은 달라. 그냥 소유권하고 토지 소유권하고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권 그러면 동산, 부동산 다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특히 그중에서 무슨 소유권만? 토지 소유권만 이렇게요. 그냥 소유권은 뭐냐면 법률의 범위 내. 법률의 범위 내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알겠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은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 미치는 범위 내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어디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 상하.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는 상하의 토지 소유권이죠. 정당한 이익.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우리가요, 지하실을 어디까지 팔 수 있느냐? 하늘, 땅끝까지, 남끝까지, 그건 아니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까지 팔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지상 같은 것들을 보면 공법이 나오죠. 용적률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죠. 땅이 100평짜리가 있다. 그럼 100평인데 내가요, 이 건물을 20평 정도로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싶어. 알겠죠? 만약에 용적률이라고 한 것이 있나요? 그게 맞아 300%다. 잘은 모르지만 내가 용적률이 뭔지. 300%다? 그러면 며칠이나 총 해가지고 얼마까지 올릴 수 있다? 300평까지 오면 30평이 들어가면 몇 층까지? 10층까지. 뭐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럼 꼭 10층까지 할 필요 없죠? 돈 없으면 7층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까지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일단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됐나요 지금? 오케이. 자, 이것을 이제 소유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요,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여기가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 그러니까 나무가 있죠? 우리 강의 노트는 대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죠. 알겠죠? 경계가 이렇게 가지를 넘어오죠? 뿌리가 이렇게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수목뿌리라고 얘기해. 수목뿌리요. 이걸 뭐란다? 수목가지라고 얘기해. 이것을 뭐란다? 수지, 수목가지. 수목가지를 먼저요, 제거를 청구해. 그래서 누가요? 을이 갑한테요, 제거하라고 먼저 청구를 해. 그런데요, 갑이 제거를 하지 않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응하지 아니한단 말이 뭐다?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갑이요. 그럼 을이 임의로 제거해. 임의로 제거를 해. 그런데 수목뿌리는요, 수목뿌리는 을이 그냥 임의로 제거를 해. 임의로 제거. 그런데 이게 시험이 나온다면 뭐라 나오냐? 이 두 가지를 바꿔. 뭐라 한다?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을 때는 임의로 제거하고,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는 먼저 제거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냥 이것을 잘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요, 뿌리하고 가지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해요? 뿌리가 더 중요하니까요. 자기 멋대로 제거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뿌리는 멋대로 제거해버리고요. 가지는 너가 먼저 제거해. 너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제거할 거야. 이렇게 제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은 뭐를 더 보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가지를 더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니, 저걸 착각하지 말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경계가 있으면 여기다가 통상의 경계표, 통상. 여기다 담을 쌓을 수 있단 말이죠. 통상의 경계표 담이요. 통상의 경계표하고 담하고요. 이렇게 할 때 설치 비용이요. 설치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측량 비용이 있거든요. 설치 비용은 어떻게 해요? 설치할 때, 측량할 때. 설치할 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절반 또는요, 공동 비용으로 한다. 이 말이고요. 측량 비용은요, 토지 면적에 비례, 토지 면적에 뭘 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그래서 토지 면적에 비례, 이렇게요. 절반한다. 공동.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절반, 공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것은 뭐냐? 이것을 공유로 추정을 해요. 이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유인 경우는 공유물 분할을 해야 되잖아. 분할. 근데 분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통상의 경계하고 담을 어떻게 분할하겠어요? 또 분할이 안 되는 거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 아파트 공용 부분. 또 뭐가 있다? 아파트 뭐요? 공용 부분이요. 공용 부분도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것이 두 개가 있어. 분할이 안 되는 거 두 개가 있어. 아파트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분할을 해요? 알겠죠? 그럼 여기 뭐요? 통상 경계표하고 담하고요. 이것은 분할이 안 돼. 공유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란 말이야. 여기 봐봐. 여기는 토지 면적에 비례하고 여기는 공동으로 비용을 들잖아요. 이걸 이렇게 바꾼다니까. 이렇게 바꿔.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측량비용은 공동으로 하고 설치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뭐 조선말로 들어보면 그 말 같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다? 측량은 뭘 한다? 토지 면적에 비례. 그 다음에 설치는 뭘 한다? 공동으로.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연상해야 되겠죠, 연상? 토지는 측량을 뭘 측량해? 측량은 토지 면적을 측량하죠. 그래서 측량은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더 높게, 갑이 더 높게 이렇게 자기가 더 쌓고 싶어, 더 높게. 그럼 어떡 한다? 이거를 특수시설이라고 그래. 이 특수시설은요, 누가 한다? 갑이 비용을 들여서 하죠? 그럼 이거 뭐다? 이것은 갑이 단독 소유가 돼. 단독 소유. 당연하겠죠, 이것은요. 갑이 단독 소유가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갑이 단독 소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해, 신축. 여기다요. 지하실을 파, 지하실. 지하실 또는 저수지. 여기는요, 물에 관한 지하시설. 여기다 이렇게 건물이 있어, 건물인데 여기 창문이 있어, 창문이 있어, 창문.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자, 봐봐요. 건물을 신축을 할 때는 내 멋대로 신축하면 큰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 돌출된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얼마 이상을 떼야 돼요?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이상, 반 미터 이상. 최고 돌출된 부분. 여기는요, 지하실이죠. 지하실은 깊이가 H죠. 깊이 H는 얼마 이상을 떼야 돼요? H의 2분의 1 이상. 깊이의 2분의 1 이상을 떼야 돼. 만약 이깊이가 3m다. 그러면 얼마 이상을 떼야 돼요? 1.5 이상. 물에 관한 것은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떼야 돼. 2m 이상을 떼야 돼요. 여기는요, 창문이 있죠. 이 창문을 통해서 남의 집을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쳐다보지 말고 뭐 하게끔 이거 막으라 말이야. 막아. 이걸 뭐란다? 차면시설이라고 그래. 차면시설이요. 앞을 차단한다 이 말이죠. 앞을 쳐다본 걸 차단한다. 몇 메타일 때 몇 메타? 2m 이상일 때 이내일 때. 2m요. 2m 이내일 때. 여러분 이상이다 하면 이런 봐봐. 이 아파트하고 저 아파트하고 아파트 동하고 차이는요. 거의 한 20m 차이 나죠. 거기는 앞에 막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왜요? 2m가 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2m 이내일 때. 알죠? 동하고 그래. 2m 이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차면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야.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요. 건물을 신축할 때는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되는데요. 만약에 반 미터 이상을 떼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완성이 되거나 반 미터 이내란 말이에요. 반 미터 이내요. 그런데 1년이 경과하죠. 1년 완성이나 1년이 경과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거나 1년이 경과되죠. 그러면은요, 건물에 철거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철거 청구는 안 돼요.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 그런데 우리 시험에 뭐라 나오는 얘기도 안 써. 1년이 경과했어요. 1년이. 건물이 반 미터 이상을 떼지 않고 건물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했어요. 1년. 그런데요, 건물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야. 1년이 경과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그런 경우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건물이 완성되었더라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OX, X 안 되죠. 둘 중 하나니까 둘 중 하나 선택. 둘 중 하나. 1년이 경과되거나 완성이 되면 철거 청구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보고 암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뭐냐면 이게 다 상린관계잖아요. 봐봐요. 우리가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죠. 법률, 그 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이 있잖아요. 헌법상의 권리를 주거의 자유라고 그래요. 주거의 자유. 법률상의 권리를 뭐란다? 상린관계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뭐란다?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잖아요. 주의토지 통행권 이 말이죠.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법률상의 권리고 주거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예요. 내가 남의 땅을 통해서 걸어다닌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상대방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관습에 간다. 관습에 간다. 이런 말이죠. 관습이라는 것은 풍습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관행. 일정한 관행이 있다. 관습이 한다. 법조문에 관습이 한다. 이건 뭐냐? 저하수를 용소하면 뭘 받는다? 공경을 받는다는 뭐가 있다? 관습이 있다. 공경을 받는다는 관습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법조문을 보면 뭐뭐는 관습에 따른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이때 저수, 인수, 배수. 그럼 여기는 어디 있냐? 지금 이것은 기본 먼저 강의 노트요. 113페이지 한번 봐봐. 113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관습에 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맨 밑에 4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저하수를 용서. 이건 법조문의 제목이에요. 저수, 인수, 배수, 하류, 연한, 수류의 변경, 용수권의 승계, 소통공사 또는 거죠. 공유하천 용수권, 경계표 담. 알겠죠? 이것은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어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관습이라는 것이 있는 것. 관습.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다는 뭐가 있다? 관습이 있다. 저하수, 용소, 공경.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다. 이렇게. 경기표탐, 공유하천, 소통공사, 용수권의 승계, 수리의 변경, 하루연한, 저수, 인수, 배수. 이렇게. 알겠죠? 법조는 제목이니까 그 지금 옆에 여러분 지금 강의노트 지금 정리해놨죠? 그것을 잘 이렇게 쳐다보면서 법조문의 제목을 잘 읽어보란 말이죠. 그것을 관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시험에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뭐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 봐봐. 우리가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가 있으면 시골 집들 보면 집을 이렇게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지면 원래 안 되는데. 이게 이 경계 있죠. 이게 경계. 경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토지하고 담이 될 수 있어. 경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하죠? 건물의 일부도 뭐가 될 수 있다? 경계가 될 수 있고 담이 될 수 있다니까요. 건물의 일부가 이런 보면 우리가 골목길 같은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바로 여기서 물이 바로 이렇게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물이요, 첨화물이 바로 이웃 토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물바지를 말하면 뭐라? 물바지. 물바지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면 스레트 지붕 같은 거 보면 물바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끌어당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바로 옆집으로요, 옆에 경계에 있는 상대방의 상대관계에서 옆에 있는 토지에 바로 낙하지 않도록 그래서 시설을 해야 돼요. 그걸 물바지 시설을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담이 있죠, 담. 담이죠? 이 담이 우리 집이죠, 집. 건물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토지하고 뭐가 될 수 있어? 경계가 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건물은 보통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건물은 보통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경우가 보통인데 어떤 집은 건물이 어떻게 있죠?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경우. 그럼 여기 이 경계가 담이 자기네 집 건축이 남의 집 경계가 될 수 있죠. 시골집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시골에 가서 보면.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친구가요 밖에서 문을 뚝뚝 두드리죠. 그럼 문 열어주고 둘이 이렇게 밖에서 얘기하고 아니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담의 일부가 건물의 일부가 경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저지하고 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물을 여기서 막아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밑에 사람들은 못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 물이 여기 막혀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뚫는 비용을 고지 소유자가 비용을 대야 돼요? 저지 소유자가 비용을 대야 돼요? 이게 지금 막혔어. 밑에서 폐색이 돼 있어. 막혔어. 그리고 뚫어야지 물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 저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뚫어야 돼요? 고지 소유자가 뚫어야 돼요? 그럼요. 법에는 뭐라 되냐? 고지 소유자의 비용으로, 고지 소유자의 비용으로 소통한다, 이렇게. 뚫는다, 이렇게. 고지 소유자.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알겠죠? 법에 그냥 고지 소유자가 뚫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지금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상린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여러분요, 특히 여기 봐봐. 건물을 신축할 때 판매 대상을 떼야 된다. 이걸 뭐라 한다? 242조. 지하 시설에 관한 것 244조란 말이죠. 판례가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다? 임의 규정. 그래서 경계선 부근의 건축과 그 다음에 지하 시설에 관한 것 판례가 무슨 규정이라고 했다? 임의 규정이다. 원래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무슨 규정이라고 했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요. 오늘 강의는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러면요. 모의고사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난방을 시험